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회성 중에서 엄마 아빠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강조를 했지만 특히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정서 사회성 발달 영역이 확장이 돼서 결국 성인기가 되면 마음이 되고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 어린 시절은 주로 대인관계 능력을 뭐가 좌우하겠어요? 애착관계. 또 애착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주 양육자가 얼마나 아이를 공감하는 능력이 따라서 아이 애착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은 사회성 영역조차도 주변에 양육자들이 얼마나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소위 말한 속된 말로 짜웅짜웅을 잘 맞춰줘야지 아이들이 사회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자꾸 이제 때린다, 또 좀 친구랑 나랑 생각이 다르면 주먹부터 올라간다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제가 부모님한테 자책감을 일으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한테 이 친밀한 마음의 교환을 덜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대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이제 친구랑 자꾸 부딪히고 멍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환경이 어떠냐라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 아이가 이 유치원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 그럴 때는 혹시 우리 아이가 정서 사회성 발달에 혹시 얘가 약간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내가 어느 순간에 바빠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아니면 큰아이가 아파서 내가 이걸 놓쳐가지고 얘가 사회성 뇌가 발달할 때 놓쳤나?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대인관계 영역까지 하면서 제가 오늘 정신화학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제가 이렇게 오면은 사회성이 좋다 안 좋다를 이런 식으로 얘가 얼마나 정서 조절력이 있고 얼마나 사회적인 눈치가 있느냐로 알지만 어른은 뭘로 할 거냐. 멘탈리제이션 혹은 멘탈라이징 이런 어려운 단어로 쓰긴 하는데 저도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신화하기 능력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실 저는 사회성이 저조화해서 온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정신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마음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아이들의 사회성 능력은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서 오는데 엄마 아빠가 이러고 보니까 정신화하기 능력이 몹시 떨어져. 그러면 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를 치료하려면은 이거 의식적 교육은 안 될 텐데 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경우를 정말 점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모님들은 이 정신화하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남의 마음을 잘 못 읽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도 잘 못 읽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라든가 또 돈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고 딴 사람이랑 함께 있는 즐거움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가치에만 많이 몰두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 본인이 정신화하기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 정말 일희일비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저는 보통 성적 때문에 넘어가시는 부모님들 중에 딱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가 너무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쓸데없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애가 떨어져도 울고 막 그러시는 부모가 더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모가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아예 타인의 마음 읽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대인관계에서 뭐가 이렇게 충족을 하는 것을 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 마음보다는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나오는 확실한 어떤 것들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불안하신 부모님도 제가 치료해서 어떻게 빨리 고치는데요. 이 정신화하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참 예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신은진 선생님이 저렇게 걱정하시는 혹시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신화하기가 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난 마음을 내가 알아서 뭐 하냐. 사람 다 그렇고 그렇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요즘에 정신화하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지금 대기업에 있는 제 친구가 너무 요새 MZ세대라고도 하는데 젊은 신입 사원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눈치가 없고, 예를 들면 분명히 10분을 늦었는데 회의를, 옛날 같으면 막내가 10분 늦게 들어오면 굉장히 어쩔 줄 몰라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쑥 들어와가지고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아, 차가 막혀 늦었는데요 뭐. 야, 그래도 좀 미안하다고나 해야지 그랬더니, 왜 늦은 걸 어떻게 해요? 아, 일 펑크 안 내면 되잖아요. 아,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요. 팀에 관심이 없어. 누가 펑크 내면은 그건 네 일이잖아.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꾸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잖아요. 불러가지고 어렵게.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저 평소부터 안 좋아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은 주로 없고 타인 탓을 나냐고. 아, 제가 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버티다가 이제 자꾸 넌 아무래도 교육을 더 받아보면 어떡하냐. 요즘은 또 기업에서 카운셀링 같은 것도 시킨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저는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고 있으니까 놔두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아마 이 얘기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할 건데, 엄마 냅둬놔. 사춘기 들어가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문 닫고. 근데 이게 사춘기도 아닌 30대 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걱정하는 정신화학이라는 그 가정이 없는 친구들 특징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거나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젊은 애들만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요새 40, 50대 젊은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꼰대 자가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은 뭐 상대가 나이를 확인한 후에 어리면 반말부터 하고요. 본인의 개인 맥락 자꾸 얘기하고, 의견 다 얘기해봐 해놓고는 본인이 정답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한때 잘 나간다는 얘기 계속하고, 내가 너만 했을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회식 한마디로 빠지면 뭐라 그러고. 그리고 11번이 요새 애들은 노력 없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든 일종의 정신학이 떨어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다 걸리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고 다른 건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른들 버전이에요. 저는 나이 든 어른, 젊은이들 다 사회성이 부족하신, 정신학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여기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좀 몇 개 걸리나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식적 교육인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심지어 정말 자기 도취가 심하신 분들은 꼰대 자가 테스트 해도 나는 안 그랬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평소에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중증이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자,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정신학의 능력이란 사회성의 가장 기본인 타인과 자신에 대한 정신활동인데요. 이게 가상의 활동이에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1 더하기 1은 1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나.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아, 실수하고 끝! 반성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를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랬는지를 상상 속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이런 가상의 정신활동으로 많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의 특징이에요. 애들은 이게 좀 힘들어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추상적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가설과 검증을 하면서 타인이 왜 그랬는지,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이상하다, 애들은 순진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저 사람이 왜 그랬나를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맞춰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좀 더 성숙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이제 부장님이
자기가 조금 어떤 의견을 반대하면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부장이 손을 까딱까딱까딱 하면 저거는 내게 마음이 안 든다는 의도구나라고 생각을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는 말을 할 때 완전히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가 어떤지 행동도를 파악하면서 수시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계속 판단하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딱 겉으로 보이는 몇 시에 너 퇴근했니? 성적이 얼마니? 이것만 믿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떠한 것으로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 상사 그런 분 모시면 깝깝하고요. 부모님이 그러시면 아이들은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회성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겠죠. 아주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분들도 교육으로라도 좀 덜 그러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멘탈 라이징이라는 이 의견을 처음에 만든 심리 이론가가 바로 피터 포넥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신화하기의 능력을 체크하는 이 바론 코엔이라는 분이 만들고 이거를 심지어 보면서 여러분 MRI라고 아시죠? 뇌를 보는 건데 뇌 기능까지 보는 검사를 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얼굴을 보고 어떤 겁니까?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정다운, 슬픈, 걱정하는, 놀람 여러분 어떤 거 체크하겠습니까? 정답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좀 더 어렵죠? 놀랐다. 확실하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한다. 행복하다. 지금 현재 농담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를 재요. 얼마 몇 %를 맞추느냐.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맞추려고 노력할 때 이 사람의 뇌를 어디다가 쓰느냐까지 보는 검사. 유명한 정말 연구예요. 이것도 이거는 요건 B입니다. 다음에 요거요. 어메나 더 어렵죠, 여러분. 농담한다. 그다음에 낙담한다. 그다음에 뭔가를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원한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확신한다. 어떤 겁니까? 헷갈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정신화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게 정신화학이에. 여러분 이거 잘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것도 잘 안 되면은 과연 어른도 힘든데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저러나 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꿔줄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저는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사회성의 가장 기본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도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사람의 지금 상태고 의도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그 능력부터 기르셔야지 사회성이 생깁니다. 아까 저희 젊은 애들처럼 놔둬요. 나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오늘 제 강의가 그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다더라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 바로 손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은 비록 어린 시절을 잘 기르겨 또 초등학교 잘 보내면 이 정신화학의 능력이 좋아져서 이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의도겠구나. 나는 지금 이런 의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이 함께 타협을 할까? 얼굴을 딱 보고 얼굴빛만 봐도 아는 그런 유능한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